오늘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책달력 2024년 5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 소통지원과 이세아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봄이네요. 네. 네, 핑크가 아주 예쁩니다. 꽃도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너무나 훈훈한. 오늘 SAT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새로운 이름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뭐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세아 주무관님께서 힌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답들은 많이 보내주고 계신지만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예정작입니다. 1번 평안북도, 2번 평화누리, 3번 며느리, 4번 브로콜리. 정답 힌트 좀 부탁드려요. 이거 힌트 너무 어렵습니다. 힌트 내는 게 어려워요? 네, 내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또 경기도, 경기 북부니까 또 우리가 평화의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평화의 지역이죠. 네. 그죠.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1번 평안북도, 2번 평화누리, 3번 며느리, 4번 브로콜리,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계속 보내주세요. 5780번님, 의정부에 사는 동생네 집에 갔더니요. 이모, 오늘부터 경기 북부로 바뀐대 라고 해서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군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들으셨군요. 근데요,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름이기는 한데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 경기도가 북도와 남도로 분도가 될지도 아직 그게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여부도 미정인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도 실제 이 대상작으로 쓸지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게 확정되면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빨리빨리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슬라생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항상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 5월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휴인데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공무원은 5월 1일에 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아서 따로 이렇게 연휴다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지는 않았고요. 예. 또 무엇보다 제가 청취자분들을 만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5월 1일 못 놀고 나 일했다 지금. 그죠? 이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근데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쉬잖아요. 네. 3일 동안은 뭐 계획 없으세요? 네. 좀 날이 뭐 어린이날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긴 맞아요. 하는데 네, 자전거를 좀 내일 타보려고 내일 날씨 계획하고 좋대요. 있습니다. 내일은 어디 좀 자전거 타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하면 가정의 달이고 좀 설레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5월에 정책달력 핵심 키워드 뭔가요? 네, 5월의 핵심 키워드는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5월입니다.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5월.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유용한 정보들 모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에요? 네, 5월 1일 대중교통카드 K패스가 출시됐죠.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시면 최대 60회까지 사용하신 교통비에 20에서 53%를 돌려드려요.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감을 잡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 대중교통비로 한 달에 7만 원 정도 쓰신다면 일반인은 월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1,0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돌려받네요. 네, 그래서 1년으로 치면 17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카드 K패스 출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이게 그 대중교통에 사용할 때 쓰실 수 있는데요. 네, 버스 같은 시내버스, 거, 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가 대상입니다. 뭐 그 외에 안 되는 것들도 뭐 KTX 이런 거 안 되나요? 네, KTX, SRT, 뭐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는 K패스 가능합니다. 굉장히 할인율이 높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네,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카드 만들기, 회원 가입하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일단 회원가입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되고 카드 만들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카드를 먼저 만들고 회원가입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카드 어디서 만들어요? 카드는 이제 10개 카드사에서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신용카드사에서 이 K패스 만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K패스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네. 그래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좀 사용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도 알뜰 교통카드라고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추가로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알뜰 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바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카드 만드실 필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K패스에 대해서 첫 번째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요. 그 자녀장려금의 경우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도 늘고 장려금 액수도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부 소득이 1년에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7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가구가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장려금도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자녀장려금은 또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자녀장려금을 설명드렸고요. 네. 네, 근로장려금도 이제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먼저 설명해 주신 거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신 분은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기준 조건 같은 건 좀 다르지 않아요? 두 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럼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외에 뭐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 국민비서, 국비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에 3636번으로 대리 신청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평균 한 109만 원 정도 네. 그죠? 네.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큰 액수거든요. 네. 아마 자격 조건에 따라서 뭐 몇백만 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용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뭐 저축 상품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인데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부도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을 내면 36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임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거 5월 1일부터 시작했네요. 네, 5월 21일까지입니다. 요거 나이대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지원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령, 가구 소득, 근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이는 19세에서 34세,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면서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라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드려요. 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만 넘어도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이도 15세에서 39세로 늘어납니다. 나이도 늘어나네요. 네. 좋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이가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가 홈페이지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로라고 네.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 정책 달력 시간에는 이런 중요한 뭐 제도들, 뭐 혜택 지원사항 이런 거 알려주시면서 함께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5월 동행축제가 찾아왔습니다. 동행축제에서는 품질 좋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하는데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영 홈쇼핑 등을 통해서 패션, 생활용품 등을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동행 특가전을 열고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특별 기획전도 엽니다.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제품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또 이번 동행축제의 특별한 점은 바로 카드 할인 혜택이 생긴 건데요. 축제 기간에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100년 가게에서 BC카드 또는 NH농협카드로 결제하시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고마운 분에게 선물할 일도 많으실 텐데요. 동행축제를 이용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진짜 필요한 것들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할인율이 상당한 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 동행축제 5월 1일부터 시작했고 5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 소상공인 제품을 아까 최대 90%까지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그 특가전은 90%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동행축제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1911번님 동행축제는 나이 제한 없죠? 라고 생각 청년들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동행축제는 나이 제한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가서 물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평소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매우 싸게 살 수 있다. 동행축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 남상공님은 카드 만들고 나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요거는 K패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 네. 일단 K패스를 만들고 네. 나서 회원가입 네. 하셔야 된다. 맞아요. 남상국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7539 청년 지원해주는 도약계좌 가입했어도 이중으로 청년 내일저축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알아봐야 돼서 복지로에서 복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홈페이지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 지원해주는 계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매번 이 관련된 뭐 청년들 위한 계좌가 나오는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데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직접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내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7539번님 홈페이지 복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뭐 정책이라던가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지원되는 것들 또 있을까요? 네. 시각 청각 장애인이 TV 방송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맞춤형 TV 32,000대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지난해보다 12,000대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을 돕는 TV인데요. 시각 장애인용은 스마트 돋보기, 음성 안내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이 있고 청각 장애인용은 자막을 잘 볼 수 있게 설정하거나 수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눈, 귀 상위 등급자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보급하고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또 저소득층 외의 분들은 자부담비 5만 원을 받고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 시각, 청각 장애인 분들 TV 무상 보급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요. 아까 보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하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라고요? 이게 신청하는 게? 무료로 보급하는 거는 5월 10일까지 신청을 얼마 받습니다. 안 남았네요. 네. 요거는 꼭 서두르시는 게 좋겠어요. 신청 어디서 하면 돼요? 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 누리집의 배너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요. 1688번에 4596번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에 대한 정보였어요. 자, 그리고 5월에 문화재청이 좀 새롭게 변화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젠 문화재 아니죠. 국가유산입니다.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60년 넘게 사용한 문화재 용어와 그 체계를 바꾸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는 한자로 보면 문화에 물건 재자를 제자가 붙어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 문화재분들을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전승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문화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그러네요.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60년이 지난 문화재 분류 체계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도 달랐기 때문에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역사와 정신 등의 가치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유산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렇군요. 문화재청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네. 출발하면서 문화재도 이제는 국가유산 이렇게 말이 바뀌는군요. 네. 예, 이것도 우리가 알면 좋을 그런 정보였고요. 그리고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소식이 있나요? 네, 예, 이것도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검진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공자 등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1촌인의 직계 존속 비속입니다. 검사는 기초 항목부터 간, 당뇨, 신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검진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간 진행합니다. 신청은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에서 각 지부 전화번호와 검진 항목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검진 신청 기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라고요? 그게 이제 선착순이라서요. 아, 선착순이에요. 네. 보훈가족 여러분 무료 건강검진 소식이 있습니다. 신청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7539번님 청년 지원해주는 도약계좌 아까 가입했어도 이중으로 청년 내일저축 가입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중복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확인을 해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이 열리지 님이 귀여우시다. 우리 주무관님. 귀여우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제도 샤프 님이 오늘 좋은 정보네요. 이렇게 너무 정보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셨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늘 SAT 정답 좀 발표해 주고 가세요. 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예정작은 무엇일까요? 1번 평안북도, 2번 평화누리, 3번 며느리, 4번 브로콜리 중에 정답이 뭐죠? 정답은 2번 평화누리입니다. 평화누리입니다. 이세아 주무관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6월에 꼭 기다리셨다가 6월에 다시 한번 꼭 우리 이세아 주무관님의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책달력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 이세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